안녕하십니까. 자, 이영경입니다. 자, 오늘부터 2일 동안, 2시간 동안 그 운영체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컴퓨터 운영체제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라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를 보통 사게 되면 하드웨어를 구하게 되죠. 그죠? 하드웨어를 구하게 되는데, 이 하드웨어만 가지고는 아무런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방대하고 복잡하고 머리 아픕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를 가지고 여기다가 윈도우, 뭐 아니면 맥을 샀다면 맥 OS를 올리게 되겠죠. 그죠? 아니면 안드로이드 폰을 샀다면 안드로이드 OS를 올리게 되고 해서 운영체제라는 놈을 여기다가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깔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를 깔게 되면 비로소 이 소프트웨어가 자기가 밑에 상세한 하부 이 디테일한 장비들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 목적이 프로그램을 수행을 한 거고, 그 프로그램 중에 통신도 할 수도 있고 문서도 만들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하고 필요할 때 수행을 시켜서 프로그램도 운영 문서도 만들어 보고 친구들하고 카톡도 해보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리한테 제공을 시켜준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운영체제는 결국은 메모리, 디스크, 프린터 같은 입출력 장치, 네트워크 장치 등 하드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면서 사용자에게는 명령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래 물어보고,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 메모리도 배정해주고 CPU도 배정해주고 해서 각종 작은 할당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겠네요. 그죠? 이런 할당을 통해서 프로그램 수행을 할 수 있게 해주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컴퓨터가 공간이 모자랍니다. 그죠? 일단 제가 자리를 비우고 컴퓨터라는 것은 다양한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기는 너무나 어렵죠. 그죠? 이렇게 하지 않고 얘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하드웨어들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죠. 새로운 장치를 하나 샀습니다. USB를 붙였습니다. 새로운 장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붙이면 이 컴퓨터에서는 자동으로 이 장치를 운영할 수 있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있죠. 그죠?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것을 컴퓨터에서 인터넷 같은 데서 다운받아서 여기 장치를 하게 되고 하는 이런 역할들도 다 운영체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해주고, 우리는 이런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요청을 하면은 운영체제는 얘를 제어를 해서 우리한테 서비스 제공합니다. 얘가 만일 카메라라면 카메라 드라이브를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카메라 사진 한 장 찍어줘 하면 제어를 해서 찍어서 우리한테는 사진을 주는 이런 서비스를 이 OS가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 조금 더 나가봅시다. 이전 시간에서 배운 여러분 시스템 소프트웨어들,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수행을 시키고 디렉토리에 저장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이 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우리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뭐 카톡 프로그램, 게임 프로그램, 뱅킹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죠? 그 예를 들어 갖다가 우리가 바깥에서 우리가 이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 응용 프로그램은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을 도움을 받았어. OS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일단 운영체제가 수행되는 운영체제가 동작하는 환경을 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서비스와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운영체제라는 것은 여러 자원을 관리, 운영하면서 시스템이 동작할 수 있게 해준다. 사용자에게는 서비스를 주죠. 근데 그리고 이 자원에는 CPU,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각종 I/O, 그리고 네트워크 장치,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들.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죠? 이런 자원을 잘 동작시켜서 사용자한테 컴퓨터를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게 된다. 컴퓨터 OS는 그런 건데, 이제 역할은 일단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놓고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달라고 수행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들은 운용 체제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서 동작을 하게 되고 이 서비스를 우리는 받게 된다. 이렇게 역할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5.1 오늘 집중적으로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알아볼 것은 OS 환경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옛날에 컴퓨터가 동작했던 방식의 그러기서부터 조금 더 발달된 시분화 시스템, 그리고 PC,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스마트폰이죠, 그죠? 까지, 그리고 분산에 대한 개념까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치 시스템은 일괄 처리 시스템,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배치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배치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모든 작업들이 일련의 작업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런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끝내고 얘를 출력을 내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을 받아서 이 친구가 그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을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다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에 올라가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해내는 이런 방식을 일괄 처리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부터 그 어떤 문제를 좀 자동으로 좀 풀어주는 어떤 기기 같은 걸 만들고 싶어 했었는데 46년 폰 노이만이라는 분이 스토어드 프로그램 방식의 컴퓨터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 컴퓨터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도 복잡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주 기억 장치,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메인 메모리 안에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절차를 여기 기술해라. 물론 컴퓨터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머신 언어로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관련된 데이터도 넣어놔라. 그죠? 어차피 기억장치에 자료를 저장해야 되니까 후기를 저장해 놓으라. 그러면은 이 컴퓨터가 얘를 여기서부터 동작해서 딱 수행을 시켜주겠다. 수행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주겠다. 근데 내장 프로그램은 이 스토어드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여러분 여기에서 얘를 갈아 끼울 수 있다는 말이 됐습니다. 얘를 던져내고 다른 문제 풀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서 여기에 끼워 넣으면은 이제는 또 다른 동작,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범용으로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은 여기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렇게 스토어를 하고 빼내고 또 다른 친구를 넣으면은 또 다른 친구로 동작을 하게 되고, 또 빼내고 난 다음에 뱅킹 프로그램을 넣으면은 얘가 은행 처리하는 기기가 되고, 빼내고 게임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이 게임기가 되고, 이와 같은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말은 많지만 이제 이런 이유로 뭐 에드박이 먼저네 애니악이 컴퓨터 최초의 컴퓨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뭐 그거는 논외로 하고, 실제 컴퓨터 구조는 이제 다 대부분의 그림에서 아마 여러분 봤겠지만 현재 있는 컴퓨터들 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인풋, 아웃풋이 있고 키보드, 모니터가 있고요.
그 다음 안에 CPU, 램이 있게 되죠. 그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여러분 이게 스마트폰이라면은 여기 지금 터치 인풋이고 여기는 스크린 되겠고 그죠? 여기가 프레시 메모리가 될 거고 컴퓨터라면 여기가 하드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보드 기억 장치에 우리가 원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깔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뭐 메일, 카카오톡, 일기예보를 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깔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이 하드디스크 아니면 이 보드 기억 장치를 다니다가 보다가 여기서 원하고 싶은 수행하고 싶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카카오톡을 하고 싶으면 카톡 프로그램을 우리가 보통 터치를 하죠. 아니면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때 이 카카오톡이 이렇게 메모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메모리로 올라간다. 누가 합니까? 로드라는 기계가 합니다. LOADER. 로드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얘를 로딩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카카오톡이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원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런 이 카톡은 사실은 이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죠. 앞부분은 프로그램이고 뒷부분은 데이터입니다. 그죠? 여기에 메모리 상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올라오게 되면은 이 여기에 있는 컨트롤 담당입니다. 이 제어하는 놈이 첫 번째 줄을 읽어와서 가지고 가서 얘한테 수행을 시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줄을 가지고 와서 얘한테 수행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 데이터 부분이 있고 여기까지는 이미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 초기 컴퓨터, 옛날 컴퓨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면은 종이에 A는 A 더하기 B, B는 성, 뭐 이런 식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게 됐는데 이분이 여기 천공가드 펀치를 치는 분이 예를 들어서 한 줄 한 줄을 전부 다 이렇게 카드로 바꿔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1000줄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짰다면 카드 1000장이 됩니다. 1000장을 컴퓨터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 카드 리드를 읽는 것을 컴퓨터가 직접 카드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카드를 읽어가지고 릴 테이프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게 1000줄이라면 1000장이 되고 여러분 뒤에 데이터가 더 붙어야 되죠. 막 내가 지금 뒤에 가는 데이터 1000개가 있는데 평균도 내고 분산도 내고 뭔가 하고 싶다면 여기 1000장 더 붙여야 되죠. 2000장이 돼서 2000장의 카드를 얘가 가지고 있다가 이 상태가 됐죠. 이 상태에서 메인 메모리가 지금 이렇게 생겼었다 그래요. 초기에는 마그네틱 드럼입니다. 마그네틱 드럼. 지금 우리는 마그네틱 디스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마그네틱 코어로 바뀌고 진공관을 이용한 메모리 소자도 나왔다가 반도체 메모리 소자가 나오는 게 거의 한 1980년 정도입니다. 이전까지 메모리가 너무나 비싼 거예요. 용량은 너무 작고 너무나 비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여기에 이제 저장을 했다가 수행시키고 싶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렇게 쫙 올려줍니다. 로드를 해주죠. 이분들이 뭐 수작업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로드를 소프트웨어를 나중에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돼서 지금 로드 프로그램 동작을 하고 있는데 얘를 올려주면은 컨트롤 유닛이 그때부터 제일 영번지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읽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알아본 대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동작시키고 최종 결과는 물론 여기 프로그램 시킨 대로 이렇게 프린트로 출력하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모리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여러 개 올릴 이유도 없고, 그죠? 컴퓨터 프로그램 동작한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계산만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산하게 되면은 데이터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도 나올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제 바깥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고 그다음 두 번째 기다렸던 친구가 프로그램이 로딩이 쫙 되고 그 계산을 해주게 되고 끝나면 프로그램 아웃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컴퓨터 상황
컴퓨터 프로그램을 일괄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운영 체제가 하는 이런 역할들을 이때는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키보드 역할을 해주죠. 이분이 키보드 역할을 해주고, 그다음 이런 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올려가지고 CPU로 로딩해주는, CPU의 메모리에 로딩해주는 이런 역할을 했고, 실제로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하드디스크와 같은 이런 것들, 사람이 짰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누가 저장하느냐? 여기 있는 이런 릴테이퍼들이 저장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는 일괄 처리가 답이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제가 건너뛰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이걸 갖다가 누군가 만장을 가지고 왔어요. 일만장을 가지고 와서 수행시키다 그러니까 이틀이 걸려요. 2일이 걸립니다. 그 다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져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한 5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사람 보니까 한 1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사람은 한 3초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컴퓨터를 탑재할 때 얘가 먼저 딱 올라갈 순간에 이분들이 판단을 하죠. 이게 아니고 5초나 3초짜리 먼저 수행시켜주고 3초 수행시켜주고 1분짜리 끝내고 그 다음 뒤에 이런 게 없으면 이틀짜리 그런 이런 역할을 하는데, 결국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작업의 스케줄링을 직접 해가지고 컴퓨터를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일괄처리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올라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내고 내려온다. 그 사이에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가 없다. 이유가 너무나 제한된 자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죠. 세월이 지나가지고 아마 이제 이런 터미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매트릭스 영화 보면 나오죠. 매트릭스 영화가 굉장히 미래를 표시하는 이런 터미널들이 나옵니다. 그럼 키보드가 하나 달려 있고, 지금 PC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모니터와 키보드가 달려 있고, 얘들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지면서 이제 첨공 카드에 펀치를 뚫는 이런 키보드가 대신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접하게 되면서 여기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하고, 이 점에서 컴퓨터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싸집니다. 뭐 1비트에 1달러까지 갔다더라. 그런 메모리 양치 비용이 굉장히 싸져서 0.001달러, 1센트, 1원. 지금은 그보다 훨씬 싸죠. 계속 내려오면서 기억 장치의 용량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는 비싼데 저장 장치는 여유 공간이 생기기 시작했고, I/O 장치들이 보급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 친구들을 어떻게 동시에 컴퓨터를 쓸 수 있게 할 수 없냐. 컴퓨터를 좀 분할해서 너도 쓰고 나도 쓰자, 이런 개념이 왔었을 때 메인 메모리 영역을 일단 이렇게 나누게 되는 세그먼트를 정하게 됩니다. 책에는 이 시범 시스템에 메모리 영역을 나눈 다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세그먼트를 나누게 되고 여기에 각각의 친구들이 원하는 러닝하고 싶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로딩을 하게 됩니다. 로딩. 이 친구는 지금 보니까 메일을 보내고 싶어하고, 이 친구는 일기예보를 보고 싶어하고, 이 친구는 카톡을 하고 싶어하네요. 그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 영역을 이 친구 거라고 정하고, 이 영역을 이 친구 거라고 정하고, 이 영역을 이 친구 거라고 딱 정합니다. 그 상태에서 컴퓨터에 원래 릴 테이프에 잔뜩 들어있던 프로그램을 로딩해주는 그 사람들이 사라지고 스케줄러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나타나서, 야, 너 컴퓨터 프로그램 수행해. 근데 얘가 다 모든 걸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얘한테 시간을 잠깐 수행시키고 한 다음에 얘를 또 수행시킵니다. 이거 스톱시키고, 그 다음에 좀 돌리다가 또 얘를 수행시키고, 또 돌리다가 얘를 수행시키고, 이렇게 해서 타임 로빈, 라운드 로빈 그러나요? 시간을 이렇게 이 친구들이 CPU의 컴퓨터 파워를 잠깐 쓰고 너 쓰고 너 쓰고 내 1초 쓰고 너 1초 쓰고 너 1초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쉐어링하는 기법으로 해서 여러 명이 컴퓨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친구가 원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로딩하고, 이 친구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로딩을 하고, 이 친구도 프로그램을 로딩을 하고 난 다음에
스케줄과 동작을 하면서 너 수행해라, 너 수행해라 하면서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많이 탄생하면서 OS에 합쳐지게 되면서 시그널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 친구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동작하는지는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그 다음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컴퓨터는 이제 비쌌습니다. 여러 명이 이 터미널을 가지고 이렇게 타임 세어링 해서 컴퓨터를 쓰는 시절, 뭐 이게 메인프레임 컴퓨터일 수도 있고, 워크스테이션일 수도 있고, 뭐 주로 이제 메인프레임 컴퓨터의 시절이네요. 이 당시에 전자오락기 같은 것들은 8비트 컴퓨터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때 애플의 8비트 머신, 이거 그렇게 부른 기억이 나는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여기 지금 키워스는 골드스타, LG의 전신입니다. 그죠? LG고, 요거 페미콤, 요거는, 잘 모르는 하여튼 이런 컴퓨터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팩을 꼽게 되죠. 이 친구 팩을 다 꼽습니다. 이 팩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게임을 딱 꼽으면은, 이 컴퓨터가 지금부터 게임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번에 이런 행면 영화가 있었죠, 그죠? 게임 아니면 갤로그 게임 이런 것들이 이제 동작을 하면서 얘는 컴퓨터 모니터를 아웃풋으로 쓰는 이런 전자 오락 기계 수준의 컴퓨터들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저장 장치를 카세트 테이프를 쓰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긴 테이프 아시죠? 이렇게 음악 녹음되어 있고 여기는 테이프가 이렇게 위 감기나 이런 구조인데 여기에 저장 장치를 활용을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 시대가 1980년도 초기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와중에 이런 와중에 이제 초직접회로 CPU가 뭐 8080 계열의 8088, 8086 이런 계열의 CPU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주기억 장치 가격은 계속 하락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터미널 나타나고요. 하드디스크가 나타나고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하드디스크 아시죠 여러분들 누구나 다 쓰는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가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서 원래 하드디스크 굉장히 비쌌거든요. 폭락하게 되면서 PC에 이런 장비에도 우리가 하드디스크를 끼울 수가 있네. 이렇게 생긴 거죠. 아니 원판이 빙 돌고 있고 이런 하드디스크가 하면서 이 당시에 이때는 스티브 잡스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놀았겠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니까 빌 게이츠가 이걸 보고 난 다음에 디스크에서 동작하는 OS에서 도스를 만들어서 출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디스크를 내장하고 있고요. 팩을 안 꼽아도 되고 카세트 테이프를 안 꼽아도 내장하고 있는 하드디스크 보조장치에 OS를 쫙 가지고 있다가 얘를 동작시키는 도스 운영체제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쯤 하면은 1983년쯤 되면 우리나라 삼성, 우리나라의 지금 10% 이상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반도체가 들어오니까 램 가격이 무지하게 떨어져서 드디어 주기억 장치를 저렴하게 세상에 64K나 쓸 수 있게 되는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지금 64K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지금 우리 1기가 메모리 돈 10만 원도 안 주고 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당시에 이런 걸 상황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했고 빌 게이츠가 했는데 우리 또 스티브 잡스가 어떤 연구소 아마 스몰톡이라는 기계를 만들었다는 연구소 논로를 갖다가 얘를 발견하게 돼요. 얘를. 이때는 마우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그림 같은 건 꿈도 못 꿨습니다. 포인팅 장치가 없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난 다음에 컴퓨터 PC 레벨에서도 메인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만 그림 그릴 게 아니라 우리 PC에서도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개념을 잡아가지고 맥 리자라는 기계를 출시를 하죠. 초기에 그래픽을 쓸 수 있다는 자체 대단했지만 이제 늦었어. 이제 하여튼
여기서 윈도우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또 빌 게이츠는 바로 윈도우 1.0을 출시를 했고, 거의 이거는 뭐 못 쓴다 하다가 윈도우가 열리기 시작해서 결국은 얘들이 발전해서 지금 윈도우로 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가 PC가 되기 시작했고, 이 컴퓨터 PC는 점점 소형화돼서 랩탑, 지금 노트북이라는 우리가 컴퓨터죠, 그죠? 팜탑, 그 다음에 PDA 이렇게 오다가 PDA가 아니죠. 하여튼 예, 하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까지 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점점 무선화가 됐고 네트워크하고 연결되죠. 무선으로 연결되게 되고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게 됐고 고성능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경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노트북보다 더 성능이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애플의 다음 스마트폰은 PC를 능가할 거라는 이런 소문도 돌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컴퓨터 PC가, 옛날에는 전화가 있었어야 통화를 했는데 필요 없습니다. 카톡만 있으면 통화하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전국에 방송망을 깔아가지고 여기 전파를 쏘면 받아서 전파를 쏘고 이렇게 해 망을 갖춘 사람만 방송을 할 수 있었는데 필요 없게 됐죠. PC와 네트워크만 있으면 되고, 이런 서비스들, 이런 장비들을 계속 대체하고 나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전화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전화국에 있다면은 옛날 전화입니다. 옛날 아날로그 전화는 선이 두 가닥 하면은 여기에서 사람이 앉아가지고 여기 있는 선을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네, 어디에 전화합니다 이러면은 여기서 연결해주고, 또 가서 또 이 안에서 또 실제 연결이 일어나고, 또 가서 이렇게 두 선이 가닥이 실질적으로 전화번호를 긁어놓으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이렇게 전선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면 바로 이 빛의 속도로 전파가 날아서 듣게 되고, 여기서 여보세요 하면 빛의 속도가 나타나게 되는, 속도가 가게 되는데, 우리 컴퓨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 컴퓨터는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은 우체국 같은 개념에 여기 저장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서 이게 또 저장되어 있다가, 또 여기에 또 저장되어 있다가 최종 목적지 주소를 찾아서 여기에 저장됐다가 갔다가 저장됐다가 갔다가 저장됐다가 갔다가 하는 이런, 마치 그 우편물, 편지를 보내는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컴퓨터가, 생각지도 못했는 컴퓨터가 음성 통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신을 해보니까 말이 가다가 저장됐다가 해서 이쪽에 어떨 때는 말이 빨리 도착하고, 어떨 때는 음성이 천천히 도착하고, 말이 끊겼다 빨리 갔다 끊겼다 빨리 갔다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이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이런 시스템,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면 답을 갖다가 내가 했으면은 몇 초 안에 쫙 도착을 해줘라. 0. 몇 초 안에 여기 도착을 해라. 이 사람이 답을 하면 나한테 0. 몇 초 안에, 0.7초 안에 도착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아웃풋이, 출력이 원하는 시간 이내에 좀 나오게 해달라라는 것을 리얼타임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 혹시 좀 늦게 도착하면은, 음성이 늦게 도착하면 말이 끊기죠. 동영상을 좀 늦게 도착하면 영상을 보다가 좀 중간 쭉 잘리죠, 그죠? 이런 것들. 하지만 큰 사고는 나지 않습니다. 음성이 오다가 잘린다고 해서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연성 실시간 시스템이고, 이런 것들이 이런 실시간 시스템 중에 뭐 인공위성을 제어한다. 이런 게 이제 인공위성이 하늘에 떠가면은 위성이 떴죠. 위성이 떠서 계속 끊임없이 도는데 여기 약간의 로켓가 있어서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데, 이 방향 수정이 늦어버리면은 가지고 있는 로켓을 다 쓸 수가 있고 수명 다 돼버린다 이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딱 정해진 시간에 뭔가를 딱 할 때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치명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시스템들. 원자력 발전 관리인데 정확하게 그 시점에 딱 관리가 들어가야지 이거보다 몇 초 늦어버리면 얘가 갑자기 뭐 폭탄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은 경성 리얼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여기하고도 이어져 있는 이야기인데 이런 우리가 만드는 이런 컴퓨터가 자동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얘들을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비행기 이륙, 컴퓨터 이륙하고 착륙, 컴퓨터가 시키죠. 조종사 옆에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운전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고 안에서 고스톱 치면 되고 차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죠? 운전은 이 친구들이 하는데 이 친구들이 대단한 실시간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실시간 시스템을 어떻게 시간에 어긋나지 않게 제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시스템들 있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메모리에 올라간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시간을 중요한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다른 건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면 애들 다 킬시켜버리고 얘만 동작시키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시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개념 인베디드 시스템이 있는데 인베디드 시스템의 반대 개념은 범용 컴퓨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주선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전자밥솥, 뭐 오디오라든지 요새 라디오도 여러분들 인터넷 라디오 듣죠, 그죠? 인터넷 라디오 들으려고 그러면 안에 컴퓨터 들어가 있어야죠. 라디오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내장되면서 내장되면서 만들어진 시스템을 인베디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러면은 뭐 지금 냉장고에 내가 PC가 한 대가 있는데 이걸로 웹 브라우저 보면 안 돼요? 됩니다. 됩니다. 이것도 볼 수도 있고 한데 여기 냉장고에 컴퓨터를 내장시켰다면 이 컴퓨터의 근본 목적은 이제 온도 관리겠죠. 이걸 하고 남는 시간에 뭐 웹도 볼 수 있으니까 분명 시스템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컴퓨터에 내장시켜서 이 냉장고에 내장이 되었다면 이쪽 냉장고를 제대로 관리하는 게 목적이니까 냉장고 인베디드 시스템이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자동차 같은 게 자동화가 되면서 자동 운전이 되면서 인베디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올 것 같다. 그래서 최근 인베디드 시스템과 실시간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죠. 또 특히 세이프티 이런 것도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컴퓨터가 자동차 안에서 컴퓨터가 조종을 합니다. 사람이 오른쪽으로 걷고 싶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었는데 컴퓨터가 오판에서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버리면 이 시간과 또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죠? 오동작을 해버리면 또 사람이 죽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안전성 같은 데 대한 연구도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모바일 시스템, 모바일 환경. 옛날에 아날로그 폰입니다. 아날로그 폰 정말 벽돌만 합니다. 잠을 때 베개로 자고도 충분히 높이도 가지고 있고 베개로도 쓰고 무기로도 쓰고 있던 아날로그 폰이 있는데 이거는 컴퓨터 아닙니다. 완전 무전기입니다. 무전기. 완전 무전기 기계입니다. 전자기기입니다. 상관없고 그러다가 디지털 핸드폰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디지털을 봅시다. 이 안에 신호가 전부 0과 1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0과 1로 이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얘를 다 디지타이징해서 0과 1로 표현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받아들여서 뭔가 처리를 해서 얘를 안테나로 쏘아 나가야 된다 그죠? 결국 디지털이라는 것은 안에 컴퓨팅 장치가 들어가게 된다 그죠? 그래서 초기에 이 컴퓨터는 인베디드 시스템이었다. 전화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들어간 인베디드 시스템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음성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속도가 지체됨이 없이 바깥으로 빨리 전해져야 되니까 실시간 시스템이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얘가 조금 뒤섞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햅틱폰 뭐 이런 개념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 만지는 얘가 반응을 하게 되고 키보드 없이 여기서 1, 2, 3, 4를 누르면 동작을 하게 되고 여기 무조건 키보드가 있었는데 센스를 내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의 촉각에 이런 데 반응하는 컴퓨터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여기 지금 어디서 만들었죠? LG나 뭐 삼성 같은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야 세상에 이런 핸드폰을 이렇게 발전돼서 이제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문자도 보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얘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애플이 처음에 아이폰을 출시를 하면서 뭐 전 세계 핸드폰 시장의 10%를 아이폰을 팔아먹었는데요. 이 전 세계 시장, 통신 시장 이익의 90%를 아이폰이 가져갔다. 애플이 가져갔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세상에 난리가 났죠. 자, 그러면 이 스마트폰은 이제 분명히 처음에 인베디드 시스템이었고 했는데 지금 스마트폰은 사실은 범용 시스템이 되어 있죠. 이때는 통신을 위한 소프트웨어만 동작을 했는데 지금은 범용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막 동작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물론 이 안에 지금 센서들이 각종 센서들이 있으면서 센서들이 움직일 때마다 바로바로 즉각 반응해내는 실시간 시스템 특징은 또 얘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 이런 걸 좀 알아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컴퓨터가 어마어마한 집체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쉐어링해서 타임 쉐어링해서 쓰다가 PC가 돼서 점점 작아져서 스마트폰까지 내려오는 이 과정을 한번 봤는데 이런 와중에 또 컴퓨터에 이런 또 노력이 벌어지게 됩니다.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 내 컴퓨터 한 대가 있는데 나중에 컴퓨터 두 대가 생겼습니다. 두 대를 좀 협력할 수 없을까? 그렇죠? 이런 연구가 또 진행되게 됩니다. 네, 어떻게 자료를 저장하는데 너도 좀 자료를 저장하고 우리 좀 자료 좀 공유해 쓰고 내가 지금 굉장히 복잡한 컴퓨팅을 하는데 너 좀 도와달라, 너도 좀 도와달라.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분산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루어지다가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 떨어진 뭐 바로 옆에 있어도 지역적으로 떨어진 거니까요. 뭐 바로 옆에 있든 아니면 뭐 멀리 떨어져 있든 네트워크가 이제 발달하게 되니까 우리 컴퓨터 여러 대가 있는데 이 컴퓨터 각각은 조그만 일밖에 하지 못하는데 동시에 합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이 연구했죠. 많이 연구하면서 이제 리모트 프로시저 콜 내가 너한테 더하기 해달라고 좀 너 함수를 호출할 테니까 너 답 좀 주고 너한테 곱하기 해달라고 하니까 너 좀 답 좀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와중에 또 객체 지향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리모트 메소드 인보케이션 다른 컴퓨터에 있는 객체를 동작시켜서 그 객체를 가지고 올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고 코바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코바 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gency라고 해서 컴퓨터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코바라는 소프트웨어를 깝니다. 까게 되면 이 컴퓨터가 이렇게 컴퓨터 다섯 대를 한 대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들웨어라 그래요. 미들웨어. 뭐 어떤 분은 미들웨어가 실체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오판이고 내가 여기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리다가 컴퓨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얘들 놀고 있어요. 놀고 있으면 객체를 여기서 생성시킵니다. 너 좀 돌려줘 가지고 오고 또 하다가 저기 노는 친구 있으면 여기 와서 객체를 뉴해서 생성시켜서 컴퓨터 세대가 동시에 동작해서 아웃풋도 내고 하는 이런 연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뭐 자바 진영의 뭐 J2EE도 또 가고 그 다음에 MS로 오면서 답넷이라는 개념도 만들어내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해서 지금 여러 대의 컴퓨터가 묶어서 일을 처리한다.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컴퓨터에 또 저장 공간을 우리 서로 또 공유해 쓸 수 없느냐. 뭐 여기 있는 컴퓨터 저장 공간을 내가 여기 와서 그냥 Z로 딱 묶어놓고 쓴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연구되어 됐고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분산 운영 체제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과 분산 운영 체제, 미들웨어 같은 것들이 연구가 되었었다.
이렇게 하고, 최근 이제 우리가 쓰는 단넷이나 뭐 리눅스나 이런 것들은 이런 분산 시스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팅만 잘 맞춰준다면 분산된 컴퓨터로 충분히 동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왔어. 또 이런 것도, 이런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뭐 이런 개념은 그, 웹 서버나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그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들 있죠. 국내가 그 아마존이나 뭐 구글 같은 회사들이 이 이런 서버들을 여러분들한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들 서비스 제공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실제로 정말 많은 이 서버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인테그리티드 데이터 센터라는 센터에다 설치를 하게 되고, 이런 센터들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뭐 내마다 사막에 되고 설치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컴퓨터들을 확보를 했는데, 실제 최악의 경우에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서버가 굉장히 많은 이 서버들이 평소에는 놀게 됩니다. 그 80%가 70%, 80%, 90%가 논다. 놀다가 또 피크치기, 어떤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인터넷 접속하게 되면 얘들이 또 피크를 치죠, 그죠? 피크를 치고 동작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컴퓨터들이 놀고 있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아까워 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저장 장치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쓰게 하자.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지금 그 소프트웨어를 돈 주고 사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MS 워드, 뭐 파워포인트, MS 오피스 같은 거 대표적으로 돈 주고 샀죠. 거의 2년, 3년마다 뭐 몇십만 원씩 주고 사고 나면 또 새로운 버전 나오고 했는데, 구글이나 이런 쪽에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여기서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했어. 우리 여기 놀고 있는, 어차피 놀고 있는 데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로 팔아먹겠다. 소프트웨어를 as a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그죠? 인터넷 서비스로 팔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의 서비스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판다라는, 이제 구글하고 MS하고 진영에 이제 많은 이제 하게 되었고, 구글이 실제로 워드나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을 갖다가 해당되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서비스로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서비스, 옛날에 우리가 지도를 보려고 그러면은 지도를 보려고 그러면 서점에 가서 지도를 돈 주고 사거나 아니면 지도 프로그램을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사서 실제로 이 지도를 소프트웨어를 동작을 시켰는데, 지금은 네이버나 구글 지도, 다음 지도 같은 지도를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료죠. 우리는 무료죠. 사용자는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무료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매일.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또 MS는 이것 때문에 또 많이 전 세계를 지배할 줄 알았는데 또 많이 또 지금은 영향력을 점점 뺏기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 클라우드 업체들이 자기들이 노는 이런 서비스를 이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꼭 그 구글만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합니까? 우리도 좀 달라 그랬더니만 클라우드가 개발 환경을 우리한테 제공하게 됩니다. 그 개발 환경을 역시 인터넷을 통해서 줄 테니까, 서비스 형태로 줄 테니까 너희들은 인터넷을 타고 들어와서 개발 환경을 여기서 꾸며서 너 소프트웨어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SaaS로 제공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여기 지금 서버 탱탱 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가상기기에 네가 원하는 OS를 올려줄 테니까, 우리가 여기 만약에 리눅스를 원한다 칩시다. 리눅스를 올려줄 테니까 너 인터넷 들어와서 요거 쓰고
쓰고 난 다음에 사용료 내라. 그러니까 인프라라는 것은 이제 밑에 네트워크도 포함하는 이런 여러 가지 컴퓨팅 장비들 있잖아요. 그 인프라조차도 서비스를 주겠다라는 개념이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클라이언트를 타고 갔을 때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하드웨어 장비, 인프라를 갖다가 서비스를 가지고 와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죠?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플랫폼을 서비스 형태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쓸 수 있게 됐다. 이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요번에 그 알파고 AI 프로그램을 할 때 클라우드에 가가지고 컴퓨터 1000대를 묶어서 동시 계산을 해서 AI 프로그램을 동시 계산해서 우리 그 바둑 기사하고 싸워서 알파고 이겨버렸죠. 그죠? 이런 일들에도 지금 클라우드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는데요. 자, 클라이언트 서버라는 것은 사실은 이건 OS는 아니다. OS는 아니고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는 방법입니다. 만일에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가게가 있다. 가게. 근데 나는 당신들 언제든지 24시간 나한테 전화하면은 내가 너한테 물건을 갖다 보내주겠습니다 했을 때 이 가게의 전화 주인은 24시간 핸드폰을 켜고 서비스를 전화 오면 받아서 보내주고 해야 된다. 그죠? 근데 실제 이제 컴퓨터 통신에서도 누군가가 내가 컴퓨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4시간을 지켜보면서 이쪽에 요청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요청에 의한 답을 주고 또 이 친구가 또 요청이 들어오면은 또 답을 주고 이런 형태로밖에 프로그램을 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서버 프로그램을 짜고 얘를 활용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짤 수밖에 없다. 클라이언트 서버 구성이 된다. 그죠? 이건 이제 네트워크에서 통신하는 프로그램을 짤 때는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을 표현해 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얘를 살짝 피해가는 게 있죠. P2P, 피어 투 피어 프로그램은 내가 원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자료가 있을 때 인터넷에 서치를 합니다. 근데 키가 뭐다 키를 받아옵니다. 그죠? 키를 딱 받아오면은 이 친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다면 보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또 이 친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또 이쪽으로 나가게 되죠. 그죠? 나가게 돼가지고 여기 또 공개가 되게 이 친구가 어떤 자료를 찾는다면 여기는 자료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내가 이쪽에 자료를 요청을 하면서 자료를 받는 순간에 이 친구가 나한테 와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간다. 이게 지금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면은 서로 클라이언트도 됐다가 서버도 됐다가 한다고 해서 P2P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의 조금 변형된 형태인데 이쪽에서는 서버는 무조건 서비스 제공하는 놈으로만 동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때 달라요. P2P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네트워크 할 때 좀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5.1장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은다고 수고했습니다.